반갑습니다. 조민혁의 자소서 하루 10분의 조민혁입니다. 하루 10분씩 저랑 같이 구직활동 뛰시면 분명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한국전력공사 상반기 체험형 청년 인턴 모집 요강을 보면서 물론 여러분들 지금 잘 작성하고 계셨겠지만 마지막 파이널 점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보면서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상반기 채용형 인턴이죠. 채용형 청년 인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채용 전제형하고는 좀 달라요. 아무래도 경험, 직무 관련된 경험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경험을 쌓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900명이면은 굉장히 큰 규모고요. 다 있을게요, 제가. 900명 같은 경우면은 규모 자체가 상당히 많고 여기 보면 지역별로 다 나눠져 있고요. 뭐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러분들이 당연히 근무가 가능한 지역으로 지원을 하셔야 될 테고 가끔 그런 거 질문 주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졸업한 학교랑 상이한 지역으로 지원하면은 뭔가 좀 불이익이 있냐. 뭐 불이익까지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모집할 때 정성적인 판단 기준은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졸업하신 학교 기준으로 학교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내리면서 좀 보면은 여기 쭉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근무 조건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간제고 7월 1일 날 입사를 해서 2달 동안이죠. 제가 볼 때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서류 전형 이번에 5% 이번에 이제 그 우수 인턴으로 되시면 상위 20% 그러니까 최대 50%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다음 공채 때 여기 보면 이게 신입사원 공채잖아요. 다음 신입사원 공채 때 가산점이 부여가 된다고 하니까 뭐 월 얼마 수준이다 이런 거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좀 흥미롭더라고요. 학력, 그죠? 학력에 있어서 제한이 없다, 연령에 제한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진짜 사실일까요? 결론적으로 제가 합격한 학생들 보니까 이거는 정말 팩트였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 또는 고졸, 대졸 상관이 없이 밑에 나오는 조건을 여러분들이 충족을 시켜 주신다고 하면은 전혀 무리 없이 합격이 가능한 점은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검증을 했기 때문에 이 모집 요강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6월 5일 날 마감이에요. 6월 5일 날 마감이고 금요일 2시까지더라고요.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제출을 해주시는 게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 가장 큰 핵심이겠죠. 전형 절차를 보니까 NCS가 없습니다. 네, NCS 시험 자체가 없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NCS 시험이 없는 거에 대해서 그 호재라고 해야 될까요? 특히 인턴 전형이다 보니까 대학교 4학년 분들 물론 이제 졸업하신 분들도 여러분들 지원을 하겠지만 그만큼 경쟁률이 상당히 높을 거기 때문에 자소서 물론 적부 심사지만 나중에 면접 전형에 가서 큰 영향을 분명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고서 지원을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테고 여기 보면은 외국어 성적, 자격증 가점 사실 이거 가지고 결판이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이제 자세한 가점 기준에 대해서 나올 테고 3배수 그러니까 서류 전형 굉장히 소위 빡세게 하죠. 빡세게 하고 발표가 6월 15일인가요? 6월 11일로 제가 본 것 같은데 바로 발표가 납니다. 바로 발표가 나서 그 다음 면접 전형을 거쳐서 최종 합격자를 이제 선발을 하는 요 구조로 되어 있다. 영어에 대해서는 뭐 어학 능력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이제 뒤에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대사항인데 이건 제가 볼 때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우대사항은 여기 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이건 뭐 다른 방송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변호사, 변리사 이거는 뭐 우대사항 조건이라고 보기보다는 거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지원 안 할 거예요. 이런 분들이 거의 지원을 인터넷에서 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의미가 없을 테니까. 왜냐면 서류 전형 면제 조건이거든요. 서류 전형 면제고
뭐 이런 분들이 지원을 했을 때 면접에서도 가산점을 준다고 하는데 사실 인사팀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들 채용하는 거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여러분들. 부담 가지고 채용하는 거라 대다수의 분들은 일반 신입사원이시잖아요. 대학교를 졸업한 신입사원이니까 너무 겁낼 거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 각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알맞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원을 쭉 하시면 될 테고, 그다음 여기 나와 있죠. 6월 10일, 네, 6월 10일이고 면접이 이제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기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이건 크게 변경될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요.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여기 입사 지원서상의 사진 등록, 학교, 학점, 주소, 생년월일, 기자료 자체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노출될 수 있는, 네, 여러분들의 어떤 이런 인적 사항이 노출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자기소개서에 일체 언급을 안 하시는 게 좋겠죠. 뭐 예를 들어서 경험을 기술하실 때 여러분들 뭐 동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굳이 간접적으로 어필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고, 지금 공기업 채용의 키워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면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사실 불합격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의 신청은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없을 테고, 그래요. 뭐 부정 청탁 이런 거는 여러분들한테 해당되진 않을 거고요. 사업소에 대한 내용도 자세하게 모집 공고에 보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제가 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굉장히 다양하네요. 결격 사유도 여러분들이 굳이 알 필요는 없고, 어학 점수도 여기 보시면은 그 가능한, 제출 가능한 게 딱 5개가 돼 있어요. 영어 같은 경우 토익, S, 탭스, 그 다음 오픽. 안타깝게도 토스는 지금 인정이 안 되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이 외에도 제2외국어에 해당될 수 있는 점수들도 제출이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격증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가산점이 될 테고, 요게 조금 아마 처음 구직 활동 하시는 분들은 흥미로우실 텐데,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격증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이건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격증을 내가 한 개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뭐 한국사밖에 없다, 또는 기술 자격증도 전기 기사 자격증 뭐 하나 정도밖에 없다, 근데 옆에 친구는 소방구 설비 기사 자격증도 있다, 또는 뭐 다양한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그 모든 자격증을 다 가산점을 부여하는 거는 절대 아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최대 2개까지만 인정을 해주고 중복될 경우에는 상위 등급 자격증, 그러니까 어려운 자격증을 최대한 많이 보유한 사람들, 여기 보면은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모두 보유하고 있으면은 기사 자격증만 인정한다는 얘기죠. 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굳이 여러분들이 겁내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다. 이것도 참 질문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계신 자격증으로 충분히 우리 구직자분들 해볼만 하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기소개서가 이제 3가지가 있는데 짧게 살펴보면은 경험을 좀 써달라는 거죠. 본인이 수행했던 경험을 써달라. 전부 다 600자예요. 600자고 보유하고 있는 능력 중에서 해당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써달라. 인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다음 귀하가 최근 3년 이내에 소속한 팀. 1번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기술할 수 있으니까 이건 제가 넘어가고, 그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험 중에 뭐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라든지 또는 대학교 수업 들으셨을 때 학과 수업 이수하셨던 것들, 몇 과목 이수했는지, 총 몇 학점 중에서 직무와 관련된 뭐 주요 과목은 130학점 중에서 한 50학점 정도가 된다 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2번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개발 능력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요거는 좀 필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개발 능력, NCS 직업 기초 능력 중에서 자기 개발 능력을 물어보는 거고, 자기 개발 능력을 기술하실 때는 자기 개발 능력을 기술하실 때는 2가지 점을 기억을 해두세요. 목표, 네, 목표를 지원자가 보유하고 있는지, 네, 저 여기 좀 서투른데 목표를 지원자가 보유하고 있는지하고 계획,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원자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하라는 거니까 인턴 근무하시면서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능력을 어떤 식으로 보완해 나가겠다 정도만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이 조금 까다로워 보이는데 여기 키워드가 요거거든요. 헌신적인 노력이기 때문에 직업 윤리를 물어본 거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10가지의 10대 직업 기초 능력이 있거든요. 공기업에서 요구하는 능력 중에. 근데 지금 3번은 직업 윤리. 그리고 직업 윤리를 기술하실 때는 결과에 초점을 두시는, 뭐 과정을 초점을 두지 마시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손해봤다. 보통 우리가 헌신하게 되면 손해보죠. 손해보는 그 유형도 시간적인 부분, 아니면 뭐 예산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수치화시켜서 표현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은 제가 볼 때 무리 없이 1번, 2번, 3번 끝내실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감 기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충분히 제가 조언드렸던 부분들, 자소서 부분이라든지 지원하실 때 유의사항들, 사실 큰 유의사항은 없지만 개인의 이력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의 연고지 상관없이 졸업한 학교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구독 여러분들 많이 눌러주시고요. 매일매일 들어오셔서 조민혁의 자소서 하루 10분 같이 공부하니 나가시면서 지금 코로나 여파를 같이 이겨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